무례한의 오승국 감독의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그런 작품이죠. 근데 막상 개봉을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좀 싸늘했는데 저는 일정상 개봉 첫 주에는 보지 못했고 개봉 2주차 때 감상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럭저럭 볼만했습니다. 대본을 쓰면서도 어려웠던 게 이게 진짜 볼 때는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그냥 볼만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왜 나쁘지 않았는지 왜 볼만했는지를 글로써 말로써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딱히 이게 뭔가 포인트를 찝을 것들이 좀 두루뭉술한 거예요. 그냥 느낌이 괜찮다 이 정도였거든요. 제가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. 제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1조건은 저는 무례한을 안 봤거든요. 그래서 비교군이 없어요, 이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실망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례한은 좋았는데 이 이야기를 항상 꼭 붙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무례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군이 없습니다. 예고편을 포함한 마케팅도 뭐 이런 맥락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저 역시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이 장르가 범죄 느와르 하드보일드 액션 복수극 뭐 이런 영화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보고 나서 혹평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런 장르 아니다 이런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이제 뒤늦게 본 입장에서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실망 포인트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 예고편이나 기존의 마케팅하는 그 결을 보고 뭐 기존의 무례한과 비슷한 장르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좀 발빠르게 감상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예고편이나 마케팅이 복수극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이건 복수극이 아니거든요. 복수가 아니에요. 이 엔딩까지 가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심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주인공이 그 가해자들에게 막 처절한 복수를 하고 좀 사이다로 끝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도연이 맡은 그 캐릭터가 끝끝내 복수라고 하기에는 별다른 데미지를 주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데미지를 주는 게 있어도 먼저 그쪽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한 거지 이게 전도연이 작정하고 니들 내가 뭐 바닥으로 끌어내리겠어 라고 하면서 아득바득 뭔가를 막 하지 않거든요. 이제 전도연이 아득바득 악을 쓰는 그 포인트는 복수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내가 약속받은 거를 받아내기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그러니까 니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니들이 약속만 지키면은 그냥 진짜 없는 듯이 살 수 있어 이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복수극을 기대하신 분들은 당연히 뭔가 좀 슴슴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을 크게 관통하는 키워드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비리 경찰이고 모종의 사건을 이제 혼자 책임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. 그래서 그 책임의 대가로 거액의 현찰과 분양받아서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를 보장받기로 약속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장르에서 늘 그렇듯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약속한 돈과 아파트를 받기 위한 이 수용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. 이 영화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약속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또 그려내고 있기도 하죠. 그래서 인물 관계도가 아까 지금 네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짚는다기보다는 중요한 인물만 좀 짚어보자면은 먼저 이 지창욱 배우가 연기하는 앤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. 앤디가 수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인물이죠. 그래서 초반에는 극악무도한 빌런처럼 좀 묘사가 되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그냥 요란한 빈수레라는 게 밝혀지죠. 그리고 전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스턴 프로미스의 대표 뭐 그레이스나 아니면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 본부장과의 약속도 이 앤디는 지키지 않습니다. 뭐 사고 안 치겠다,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지만 어느 하나 지키지 않죠. 그 이스턴 프로미스에서 수영에게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에게 전해주라고 받은 돈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. 그러고 보면 이 업체 이름도 프로미스가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 영화를 관통하는 거는 이 복수가 아니라 약속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임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정윤성, 극중에서는 정마담이라고 계속 불리죠. 이 정마담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이에요. 결국은 수영의 이 everything
대사로도 나오죠.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라고 하니까 everything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, 이 everything이 좋아가지고 이 수영의 편에 서게 되지만, 이 수영을 감시하라는 인물들과의 약속은 어느 하나 어기는 게 없어요. 보고를 꼬박꼬박 잘합니다.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, 이런 장면에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전도연 수영의 동선을 보고할 때 이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한 인물이 3명이나 되니까 3군데다가 일일이 전화를 다 돌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. 근데 이 누가 전화를 받냐에 따라서 막 톤앤 매너가 막 달라지면서 이렇게 막 전화를 하는데, 그 장면 좀 웃기던데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어디서 코미디를 느꼈어? 대체 어디서 이게 웃겼다는 거야?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, 그런 깨알 같은 그런 장면들이 되게 블랙 코미디로 다가오더라고요. 이정재 배우가 연기하는 임석영과의 약속도 잘 지키죠. 이 수영이 출소하는 날 마중 나가달라는 약속도 지키고, 이 출소한 수영에게 위스키를 전달해달라는 약속도 다 지킵니다. 그래서 이 정마담은 약속을 지키는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. 이런 맥락에서 크게 보자면은, 이 영화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끼리 연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약속을 지키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블랙 코미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, 대체 이게 어디서 블랙 코미디 요소가 있냐, 웃을 포인트가 있기나 했냐,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, 저는 이 임지연 배우랑 정만식 배우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블랙 코미디로 보였거든요. 이 두 분 다 능청스러운 연기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.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사실 이 전도연 배우보다는 이 정만식 배우랑 임지연 배우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. 대놓고 웃음이 터진다거나 막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코미디는 아니지만, 아이고 참, 뭐 참, 뭐 요 정도의 리액션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창욱 배우가 알고 보니까 뭐 요란한 빈술이었다, 이런 게 밝혀지는 후반부도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니 빌런이 이게 뭐야,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도 블랙 코미디 요소로 다가와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좀 웃게 되더라고요. 마음에 들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물론 저라고 해서 이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. 지금 욕먹고 있는 여론에 비해서는 괜찮게 봤다라는 거지, 뭐 이 영화가 막 대단히 명작이고 대단히 좋은 영화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긴 하죠. 저는 이 전도연 배우의 캐스팅이 오히려 좀 미스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물론 전도연 배우 연기 잘하고 좋은 배우죠. 근데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 수영이라는 인물과 잘 어울렸냐,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중간중간 뭐 미장센적으로는 이 전도연 배우를 화면에서 예쁘게 멋있게 분위기 있게 담아주고자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, 그것과 별개로 그냥 이 캐릭터랑 배우랑 어울렸냐,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미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극 중에서 수영이라는 인물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잖아요. 뭐 다른 인물들도 뭐 대사를 통해서 쟤 싸움 잘해, 쟤 건드리면 안 돼,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대단히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풍겨요. 이 경찰 측에서 이제 퇴출당하고 이스턴 프로미스의 경호실장 자리도 제안을 받죠. 그리고 앤디가 고용한 불량배 셋도 혼자서 상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죠. 불량배 셋 중에 한 명은 뭐 부상 상태였긴 했지만, 근데 그 과정에서, 그러니까 앤디를 좁히고 그 불량배 셋을 그 혼자서 상대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변 인물들이 대사로서 쉬운 애 아니야, 쟤 굉장히 싸움 잘해, 이렇게 밑밥을 깔았던 것 대비 이게 싸움을 잘한다는 그 느낌이 이 관객들에게 전해졌냐, 저는 보는 내내 잘 안 붙더라고요. 그냥 허세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, 이 불량배들과 싸움을 할 때도 진짜 이 수영이라는 인물이 싸움을 잘하고 강력해가지고 이겼다,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주인공 버프로 이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 인물 관계도가 지나치게 복잡한 느낌도 좀 있어요. 수영 주변 인물들의 군상극이기도 하거든요. 그만큼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문제는 이 주변 인물들이 너무 많고, 그리고 뭐 많이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 많이 나오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또 많이 복잡해요. 근데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또 다 필요한 인물처럼 보였냐?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, 이 인물들을 설계하고 캐스팅한 게 아니라, 나 이번에 작품 하는데 같이 해볼래? 라고 해서 그 배우가 오케이 하면은 그 배우를 위한 캐릭터를 나중에 만들어 넣었나?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미장센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던데, 사실 저는 미장센 좋았거든요. 꽤 분위기 있는 장면들을 잘 연출했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그레이스 사무실에 있었던 그 나무
장식 기억나시나요? 그 나무 장식도 좀 기억에 남고, 엔딩 장면에서의 그 방파제 씬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고, 그 전도연 배우가 호텔방에 와가지고 혼자 호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위스키 마시면서 그 빗물에 젖은 창밖을,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, 그런 분위기들은 저는 꽤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위스키에 물 타는 씬. 정마담이 이 수영한테 그 커다란 약간 물통처럼 보이는 데다가 얼음을 가득 담고 거기에 위스키를 꽉꽉꽉 부은 다음에 이렇게 막 흔들어서 따라주는 게 있는데, 나도 저렇게 먹어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특히 이 전도연 배우를 카메라에 담을 때는 어떻게든 분위기 있게 담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감독의 욕심이 느껴질 정도로 잘 담아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게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좀 불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냥 겉멋만 잔뜩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,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리볼버는 뭐 기존의 틀을 많이 깨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긴 했어요. 물론 그 노력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,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이나 뭐 흥행 성적을 보자면은 아마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객이 절대 다수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블랙 코미디라는 이런 요소의 조합들은 좀 흥미로웠지만, 좀 복잡한 인물 관계랑 스토리라인 같은 것들은 저 역시도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 안 보셨는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이 기대 포인트를 복수극보다는 로드무비 쪽으로 좀 잡으셔가지고 감상을 해보시면은, 그래도 지금 욕먹고 있는 이 여론보다는 그래도 좀 낫네 이런 느낌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,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배우들의 연기 보는 재미로 보겠다라는 또 마음가짐으로 가셔도 뭐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제 딴에는 그래도 좀 실디를 쳐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